안녕하십니까, 래핀입니다. 8월 12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테마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죠.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좀 깔아앉으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좋지 못한 소식이 좀 나오면서 같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출발은 좋게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증시가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면서 좀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에 대한 차트를 보더라도 오전에 좀 올라가던 분위기가 중간에 확 꺾이면서 오히려 이제 음전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제 개편에 대한 소식이 들리면서 또 이렇게 하락이 진행이 되었고요.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떨어졌지만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2,700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니케이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상해종합도 마찬가지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가장 높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최근 이 지지부진한 흐름은 좀 이제 다른 이 종목들과는 다른 국가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상해도 올라가고 니케이도 올라가고 다우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한국 증시는 지금 2, 3주째 계속해서 이 3,200포인트를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돌아가서 원자력 테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5.6% 하락했고요. 3,900원 떨어졌습니다. 65,5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7만원 돌파 실패했습니다. 일단 잘 진행되었고요. 오늘 오전에는 7만원을 돌파하면서 좋은 분위기 이어갔는데 또 비슷한 저항대를 맞으면서 꺾였습니다. 계속해서 밴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주가를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 좀 좋지 못한 소식이 들리면서 그 다음에 증시에 대한 하락과 함께 같이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뭐 이대로 또 한번 눌러뜨린다고 한다면 5만원 후반, 6만원 초반 정도 다시 한번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움직임을 본다면 계속해서 동일한 지점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보았을 때는 지금 크게 떨어져 봤자는 많이 지금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각이 되면서 코스피에 대한 상승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면 분명히 7만원도 돌파를 하고 치고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래량은 전날보다 조금 줄었고요. 지금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한 1,100만 주 정도 KRX 진행되었고 NXT도 1,180만 정도로 진행 중입니다. NXT에 대한 가격은 지금 KRX와 거의 유사하고요. 65,700원 정도로 진행 중이고 지금 이제 KRX에 대한 수급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330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나왔고요. 연기금 투자자 오히려 매수했고 투신 사모펀드 크게 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재라고 한다면 이런 투신과 사모펀드가 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들려온 그런 악재는 사실 특별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급락시킬 만한 소스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차트에 대한 급락 흐름을 보았을 때는 코스피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음전을 할 때 좀 많이 내렸죠. 그러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더라. 더 넘어가기 전에 먼저 그 소식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세제 개편에 대한 기준, 대주주 기준을 50억이 아니라 10억으로 낮추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근데 그날에 이제 코스피가 4%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뭐 다른 나라들도 한 1, 2% 정도 빠지면서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그 다음에 유럽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뭐 세제 개편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발표를 또 했습니다. 대주주 기준 정부안이 바뀌지 않을 거다, 불변이다 라고 얘기했고 앞으로 더 이제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지금 대통령실에다가 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대주주 기준을
바꾸지 말자라고 의견을 냈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반박을 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의 흐름에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갑자기 오후부터 해서 주가가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고요. 700원 정도 하락해서 1% 정도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장 초반부터 해서 좀 움직이다가 이제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후반에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패턴이 비슷하고요. 일봉 차트는 지금 이제 66,000원 정도로 21선 아래로 주가가 눌러지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패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양봉을 이제 깨고 아래로 더 내려가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면서 잘못하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건설이 이렇게 단기간에 약세를 보이는 데는 최근에 이제 정부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고 발생이 많은 기업들, 그게 건설사 중에 특히 현대건설 아래에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이죠. 그쪽에서 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어서 그런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 이제 뭐 내리더라도 사실 이대로 뭐 상승률 다 반납하도록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적절한 시점에 이제 반전을 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근거는 이제 현대건설은 실체가 있는 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계약이 이행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분명히 실적이 개선될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정도 매수했고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는 매도를 크게 한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가 현대건설을 크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관 투자자는 현대건설에서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크게 많이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전 KPS고요. 2% 가까이 빠졌습니다. 52,700원. 그래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림에서 좀 눌러졌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 좀 내리면서 진행되었고요. 다 비슷한 패턴 그렸다. 한전 KPS도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가 연일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지금 매수 없이 매도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비슷하게 수급 맞춰주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5% 가까이 빠졌고요. 장초반부터 밀리면서 진행되었고 94,000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점점 높여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음봉으로는 뭐 더 판단하기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재미없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오늘 이 연봉은 특별한 증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증시에 대한 이슈가 또 해결이 된다면 무덤덤해진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고요. 매도 조금 했는데 연기금 투자자가 한전기술을 계속 최근에 매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450원 정도 떨어졌고요. 한국전력은 근데 장 후반에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꽤 많게 나왔고요. 지금 그래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8월 8일부터 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액 실현 물량 같고요. 일단 이대로 뭐 계속 매도가 나올지 이슈에 의한 단기간의 물량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매도가 좀 집중적으로 나왔고요. 사모펀드 익절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도 이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나은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실적이 계속 개선되느냐가 중요해 보이고 한국전력도 이제 전력 관련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할 만합니다. 그다음에 S&T 에너지는 계속 경고 종목으로 남아 있고요. 마찬가지 오후에 확 꺾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올 때도 크게 지금 의미 있게 조정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바로 반등해주고 적절한 라인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횡보를 고점 부분에서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21선의 평균선도 꽤나 올라와 있고요. 이대로 이제 수렴 구간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NG 관련된 이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미국의 알래스카 사업이 구체화 되면 될수록 계속 이 S&T 에너지는 또 주목을 받을 거고, 그 이외에 이제 원자력 관련 테마도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이 주목할 만하다. BHI는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750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투자 주의 종목으로 경고해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경고, 주의를 달고 밀어 올리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에 꽤 강하게 치고 나갔었습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갔었고요. 아쉽게 좀 밀렸는데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상승 마감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7,000원 근처까지 BHI 주가 밀어 올렸고요. HRSG 충분히 이 LNG 빅 사이클에 타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에서 서서히 밀어 올리고 있는 이 추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BHI는 좀 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한 이틀 매수했던 거 뱉는 듯 했지만 오늘 32만 주를 매수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상당히 많은 물량 매수해 주는 거 볼 수 있었고요. 확실히 지금 이 보조기기 기업들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전력 사이클이 돌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금 성광밴드도 상당하죠. 이것도 이제 LNG, 원전, 관관이 다 필요하고 피팅 필요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래스카 사업이 부각되면서 이 성광밴드 외에도 뭐 태광 혹은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올라갔는데요. 이 성광밴드를 굳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원자력 관련 테마로 같이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느리긴 하지만 올렸다 내렸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까지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증시가 밀렸는데도 크게 상승폭만 조금 반납하고 계속해서 힘을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 성광밴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로 조금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대로 주가 바로 회복했고요. 수급도 기관 투자자 연일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과 연기금 투자자 오늘 매수해줬고요. 투신 특히 많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다시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분 같은 경우는 26%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 지금 성광밴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에 대한 지분 상승률도 꽤나 가파르고요. 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투자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태웅입니다. 태웅은 43,200원, KRX로는 진행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오늘 고점 더 높이면서 힘을 좀 받았었는데 중간에 이제 증시가 좀 밀리면서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46,000원 근처까지 오늘도 주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동일한 지점에서 지금 두 번 정도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감되는 가격 자체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1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 아주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양봉 띄우고 나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듯 하면서 계단식으로 지금 주가를 한번 레벨업을 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이제 레벨업을 시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태웅도 계속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거래량은 전날보다 절반 정도 줄었지만 향후 이제 관심도에 따라서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 투자자 매수 확실히 시작했습니다. 오늘 43,000주 매수하면서 어제 11만 주에 이어서 또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같이 매수를 이어갑니다. 외국 연기금 투자자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 태용 같은 경우도 확실히 기자재, 이 주단조 입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다음으로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한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SMR 관련해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와 태용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향후에서 계속 주목을 할 만한 상황입니다. 다음 우진이고요. 우진도 지금 이제 2.4% 정도. 그래서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우진도 계속 이제 나갈 듯 말 듯한 그런 위치에서 저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이 꽤 되었고요. 이평선 수렴하는 구간에서 뻗어나갈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 크게 많지는 않지만 28만 주 정도로 진행되었고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수를 좀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는 매수 매도 반복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보조기기 관련한 기업들을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네, 분위기는 좀 까놨긴 했지만 그래도 잘 방어해주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 기술이 좀 크게 내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서 발표를 하기를 루마니아 SMR 최종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지연이 되어서 26년 말에서 27년 초에 전망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루마니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좀 중요한 SMR 프로젝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도호기 제작품을 이미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그게 아이다호주 향으로 미국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지금 밀리면서 실패를 하면서 요거를 루마니아로 돌릴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래서 루마니아가 총 12개였고 아이다호주는 6개였기 때문에 거의 6 플러스 6 해서 올해 추가로 6기를 하반기에 발주낸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소식에 의하면 오늘 하반기에도 6개 추가로 발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이 6기 제작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한전 기술도 좀 같이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원전 업체 SMR 기업 오클론은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지만 사실 뭐 매출이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이 실적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 SMR 관련 기업들은 향후 이제 미국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진행될 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정말 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테라파워 그다음에 BWXT 이런 선두주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내에서도 이제 SMR 관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가 이 판가름이 난다라는 얘기를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라고 해봤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광복절 이후에는 주말이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뭐 정도 해서 판가름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SMR에 대한 도입이 한기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 ISMR, 한수원의 이 개발은 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에 어떤 결론을 낼지, 이번 정부의 그런 탈원전의 기류가 아닌 에너지 믹스의 기류가 그대로 묻어 나올지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형 원전 사업인데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을 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원전 사업에 대한 향방이 이제는 안개 속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LOI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10월에 만료가 될 상황이고요. 2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폴란드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대통령도 네, 지금 프로젝트가 우리 정부의 관할이 아니라 민간 관할이라서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그런 애매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사업은 웨스팅하우스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속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민간 프로젝트인데 이게 사실 이 폴란드 정권이 바뀌면서 애매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여부가 미정이고요. 이 연장되지 않고 만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진행했던 LOI 계약 체결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류 자체가 유럽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이 한수원이 철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저 민간 사업도 우리가 별도로 진행할 의지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거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를 통해서 유럽에 있는 시장은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같이 협력해서 들어가되 주도권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지는 걸로 협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도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현대건설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 아래 보조기기 기업들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하느냐. 현대건설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주기기, 보조기기 기업들이 아직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으로 체결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빠르게 나와줘야 되는데요. 그 소식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해진 것은 폴란드 원전보다도 베트남 원전이 이제 중요해졌고요. 닌투원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 참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이제 원전이 아니더라도 베트남과 굉장히 많은 협력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베트남의 이 전력 수요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날 예상을 하면서 2023년 기준 80기가와트의 총 발전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83에서 236기가와트로 대폭 확대하겠다. 엄청나게 늘리겠다는 거죠. 최소 이제 3배 정도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만큼 폭발적으로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 지금 이 전체적인 국가들이, 세계적인 국가들이 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그 전력에 들어가는, 전력 인프라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 공사를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을 거고요. 최근에 효성중공업에 대한 주가를 보시면 거의 뭐 9만 원 하던, 5만 원, 9만 원 하던 게 120만 원까지 갔죠. 그래서 변압기 하나로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또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제 2배, 3배 정도 오른 기업들이 있겠지만, 이 향후 그런 전력에 대한 수요와 이 그런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한다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대형 원전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한 70% 정도 대형 원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파리떼 때문에 지금 일시 폐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겼고요. 최근에 이제 폭염도 이 유럽의 원전 운용에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원전이 열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긴 하지만 그만큼 열이 높기 때문에 냉각이 중요한데요. 그 냉각이 많은 이 냉각수를 요합니다. 근데 기후에 따라 그것도 냉각수도 영향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고, 이렇게 이제 냉각 라인에 저런 해파리와 같은 이물질이 또 들어가는 또 특이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운용하기가 불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SMR과 같은 소형화된 모듈형의 원자력 발전을 활용했을 경우 그러한 단점들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냉각도 가능하고, 냉각수가 꼭 물이 아니라 이제는 더 효율적인 고온가스라든지 아니면 소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형화했기 때문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선박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런 물이 없는 그런 지역에 짓는다든지 지역에 대한 제약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요하게 또 역할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2027년에 착공한다, 28년에 착공한다, 상업운전이 2030년 초반, 뭐 2030년 중반 이렇게 뭔가 좀 먼 얘기인 것 같지만 그게 조금씩 당겨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AI에 대한 개발이 점점 속도가 붙게 되면 그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고, 당장 그 AI의 전력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안정적인 에너지는 지금 석탄을 없앤다고 했을 때는 LNG, 그 다음에 SMR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세제 개편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약세에 대한 움직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 대주주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이 기관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연말 전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조금이라도 이득이 더 발생하는 시장으로 이동하기가 쉬운 좀 글로벌 금융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장 내일 달러를 사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지금 1%, 2% 이거 수익률 작더라도 결국에는 많이 버는 쪽으로 갈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투자자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입니다. 오늘 이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CPI 지표가 발표됩니다.
JP 모간 은행도 그렇고 이제는 트럼프가 FOMC에 대놓고 이제 본인의 인사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가들도 이번에 고용 지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된 이제 CPI 지표가 만약이라도 이제 높게 나왔을 때는 좀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증시에 대한 방향이 그러한 인플레 지표에 따라서도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